자, 여러분들하고 제 행정학 같이 수업하게 된 송민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 올해 1차를 올해 2차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 제 생각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수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여기 중에서 행정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정을 봤지만 책만 조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이번 강의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 맞추냐면 행정은 너무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깊이도 아니고 즉 실전과 그리고 예비 중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업 내용과 함께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과서를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처음인 사람들은 반드시 예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하기에는 여러분 이제 예비순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가 경제학, 행정법 하면서 다 잊어버렸죠. 아마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사람은 기억과 그리고 망각에 계속 반복적 절차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음 한 교과서 있죠. 어떤 교과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온 교과서는 한국행정학이라든지 아니면 새행정학이라든지 아니면 박경훈 교수님의 재미있는 행정학이라든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나 보시고 어떠한 한 권을 그런데 그 외의 교과서는 물론 괜찮습니다. 괜찮으나 제 생각에는 그 외의 교과서는 여러분들은 수업용에는 좀 적합하지 못해요. 수업용에는. 그래서 수업용에 적합한 교과서는 그 세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그것을 처음 보셨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택해서 보시고 그리고 바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른 교과서 같은 거는 조금 보충을 하되 하나만 제대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험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꼭 보도록 하십시오. 교과서에서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서 그 세 가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2차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겠지만 이 행정학이라는 시험이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이든 또는 재경이든 다른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 중에서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세 과목 공통인 과목 중에서 가장 만만한 과목일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그렇죠. 한글 다 읽을 수 있죠. 경제학이라든지 행정법은 법적 한자로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식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학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 뭘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행정학이랑 학문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행정학의 정체성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다학문간, 다재간의 특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과연 행정학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수업을 조금 하시다 보면 행정학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건 서설이고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행정학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은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시험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학 쓰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점수를 잘 안 줍니다. 그게 참 슬픈 소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행정학에서 70점을 넘어가는 사람을 보기가 거의 힘들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한 해에 한 명 또는 두 명.
뭐 거의 그래요. 여러분 경제학이나 행정법은 충분히 70점이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하냐. 행정법과 경제학은 좋은 점수를 받고 그냥 행정학은 그냥 남과 평이하게 50점대 초반. 그리고 웃을 거예요 아마. 50대 초반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50대 초반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건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40점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 과목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행정이라는 과목 자체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좋은 점수를 주진 않지만은 행정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60점을 넘는다는 답안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60점을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마 아주 잘 쓴 답안을 보더라도 이 60점 넘는 답안을 발견해서 여러분들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 순환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갈 거냐면 교과서는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 오셔야 됩니다. 알아서 오직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세 교과서 있죠? 그 중에서 해당 파트를 알아서 읽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진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떻게 됐냐라면 여러 교과서를 제가 읽어서 그리고 논문과 그리고 이런 것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수업은 이거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행 방식은 이 소술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시험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를 이야기와 관련했을 때 그 행정 방법이 단순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거쳤다면 이제는 이해에서 넘어서 쓰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있을 때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 순환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해하고 그럼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습으로 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단계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답안지 쓰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 쓰는 단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행정을 이해하면 끝났다가 아니고요. 행정 답안을 딱 쓰게 나면 여러분들이 깜깜해질 거예요. 어떻게 2시간 내에 10페이지를 꽉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80%의 수험생 마지막 사람들은 다 채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수업은 총 한 3시간 30분을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한 20분 정도를 휴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에서 3시간 10분 정도의 수업 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는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 내용은 수업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록 1, 2, 3가 있습니다. 그 파트가 바로 뭐냐면 사례와 기출문제와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이제 쓰여진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답안을 어떻게 씁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마 힘들 거고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오늘 배웠던 그날 배웠던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한 연습을 간략하게 매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일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3일 반드시 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안 되거나 또는 시간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보신 분은 늦게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그러면 목차를 한번 받은 교재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분야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이란 과연 뭔가라는 가장 기본적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다른 교과서로 다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처음에 시커멓게 읽고 그만두는 그 파트 있죠.
그 파트에 이제 주로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용적 설명도 하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런 분야가 어떻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구성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정리 방법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먼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은 반드시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키워드라는 겁니다. 키워드. 핵심어라는 게 있죠. 핵심어. 키워드. 즉, 글을 한번 쫙 읽고 나면 반드시 그에는 핵심어가 있어요. 그 핵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답안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행정학에 있어서 답안을 찾을 때 논리 구조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하면 핵심어를 따라가면서 채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패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행정부패의 어떤 파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이 없으면 점수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요. 이 논문을 쓸 때 항상 제일 처음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abstract이라는 요약문과 반드시 세 단어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학습을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행정이 뭐다 다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은 객관식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만들고 나중에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잡하더라도 키워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행정의 구성에서 뭐가 들어야 해도 그것은 뭐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